안녕하세요.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.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생활을 겪으시고 부득이하게 폐업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. 그 폐업 전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폐업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뭐 이것저것 날라왔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걱정하시거나 번거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에서 하나로 담아서 이제 폐업 신고부터 그리고 우리가 폐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폐업은 폐업 신고뿐 아니라 폐업 후 절차까지 전부 다 이행하셔야 진짜 폐업이 마무리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때 꼭 하셔야 되는 신고에는 총 크게 봐서 4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폐업 신고, 그리고 두 번째는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인건비 정리 신고, 그리고 네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4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 폐업 신고부터 말씀드릴게요. 폐업 신고는 말 그대로 그냥 폐업을 신고하시는 건데요. 이제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가셔도 가능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신청 제출란을 가시면 휴 폐업 신고란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폐업을 신고하겠다, 그리고 폐업 일자랑 다 작성을 하시면 폐업은 간단히 신고가 마무리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 부분은 폐업 신고를 한다, 이거는 당연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폐업 신고는 좀 신중히 하셔야 될 부분은 폐업 전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받던, 정기적으로 발급받던 업체들도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폐업이 신고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급이 다 중지가 돼요. 그럼 우리가 부가세 같은 거 환급을 좀 놓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폐업 신고 전에는 이런 부분들 끊고 나서 폐업 신고 하시길 좀 권장을 드릴게요.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 부분입니다. 이제 폐업할 때 이미 개업 시점에 샀던 뭐 기계나 집기류 그리고 또 뭐 재고 자산까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줘라는 개념인데 굉장히 반발이나 굉장히 폐업하신 분들 많이 화가 많이 나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폐업하는 것도 억울한데 쌓여있는 재고에 대해서 아니면 쌓여있는 이거 집기류에 대해서까지 뭐 부가세 신고를 해라? 이 부분은 근데 세법에서 정해진 뭐 룰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하셔야 하고, 이걸 안 하시는 경우에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하시면 조금 불이익을 피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집기류나 뭐 기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잔존재와 신고인데요. 이때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2년은 쓰셔야지만 이런 잔존재에 대한 부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기계나 집기 비품 같은 경우는 기수당 25%씩 감가상각을 인정해주고 있어요. 그러면 25%가 100%가 되려면 4번의 기간이 지나야 되죠. 그래서 부가세는 1기, 2기, 1기, 2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 2년에 걸쳐서 써야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고요. 건물 임대업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.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수당 5%의 감가상각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총 100%가 되려면 20기수가 지나야 돼요. 그러니까 20기수가 되려면 총 10년이 지나야지만 그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재고자산액 같은 경우인데요.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내가 남아있는 재고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팔았다고 보고 잔존재화대 부가세 신고를 해라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,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이런 뭐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 정해져 있는 건 없으세요. 그러니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뭐 평가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. 이런 모든 거를 통틀어서 부가가치세 토해낸다라고 표현을 해요. 이 토해낸다는 개념이 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던 집기 비품, 기계장치, 건물, 뭐 그리고 뭐 재고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올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 보통 환급을 많이 받잖아요. 그래서 환급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토해내라 이런 개념에서 이제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를 하라는 건데요. 우리가 뭐 기존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토해내라는 거니까 이 기간 잘 보시고 설정하셔가지고 폐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인데, 건물 임대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엄청 커요. 몇 천만 원씩 되는 걸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지나야지만 토해내는 금액이 없고 부득이하게 10년 이내에 팔아서 뭐 양수도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7월에 폐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, 보통 그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잖아요. 근데 7월 한 달에 발생한 부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까지, 즉 8월 25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매출 매입 그리고 이런 폐업 시 잔존재에 대한 신고까지 꼭 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
그러면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인건비에 관한 건데요. 내가 이제 그 폐업 전에 많은 이제 뭐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일용직이나 뭐 사업소득자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제외되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잖아요. 그럴 때는 이미 사업장이 이미 뭐 4대 보험공단에 다 가입도 되어 있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뭐 어차피 폐업하니까 인건비까지 뭐 신고할 필요가 있겠어 다 번거로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인건비는 반드시 신고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 부분은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연관되는 개념이 되는데요. 인건비 신고 영상 제가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인건비 신고와 동시에 지급 명세서까지 제출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내가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발생한 인건비는 자신이 이제 기장해주는 세무사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7월달 한 달 동안에 뭐 이 부분에 또 인건비가 발생했으니 이 부분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지급 명세서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하셔야지만 추후에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 제출 안 하면 제가 가산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. 이 부분을 반드시 이행하시고요.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장도 탈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. 4대 보험 탈퇴 안 하시잖아요? 그러면은 갑자기 계속적으로 4대 보험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난 폐업에는 좀 억울하잖아요. 계속적으로 탈퇴 신고도 안 돼 있고 내가 남의 그 보험을 계속 내주고 있는 케이스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합소득세에 관련한 문제인데요. 내가 1월 달에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연말까지 버티다가 하다가 그 다음 년도 1월 달에 폐업을 했어요. 근데 1월 달에 폐업하고 완전히 까맣게 있고 근데 그 다음 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시잖아요. 그래도 그건 하셔야 됩니다. 종합소득세까지 끝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. 간혹 나 이제 더 이상 신경 쓰기 이 사업장에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다고 종합소득세까지 전부 세금 관련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안 돼요.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2020년도에 폐업을 하셨어요. 그러면 2020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폐업 후에도 다른 일들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영했던 그 사업 기간 동안의 수입 금액이나 소득 금액은 반드시 그 다음 년도 5월에 합산이 돼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시거나 아니면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때에 내가 그 수입 금액이나 이게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서 폐업 시에는 내가 이걸로 인해서 5월달 세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치는 그 세무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게 있어야지 내가 뭐 다른 사업을 같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거랑 이제 합산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적자가 났어요. 그럼 종합소득세 혜택을 보려면 잘 기록을 해두셔야겠죠? 왜냐하면 결손금을 제가 그 기장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결손금은 정말 가장 큰 굉장히 세금에서 있어서는 자산이나 다름없어요. 돈이에요, 돈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신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다른 사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다른 사업은 1억의 수익이 났는데 그 폐업한 사업장 마이너스 1억이에요. 그러면 세금 낼 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4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 이후에 이제 하나 꿀팁을 드리려고 해요. 그 팁이 뭐냐면 폐업 전 예정 신고에 관한 부분인데요. 폐업 예정 신고가 뭐냐면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한 분이 계신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. 인테리어나 뭐 리모델링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 이제 필요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내가 이제 어떤 음식점 운영했는데 그 음식점 운영하다가 주인만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. 주인만 바뀌지만 이미 사업장 상호가 바뀔 수도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무조건 바뀌거든요. 그러면 뭐 해야 되죠? 카드 단말기 전화해서 새롭게 개설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요. 그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래도 적어도 2, 3일은 걸리거든요. 2, 3일 걸릴 동안 카드 결제 단말기 쓸 수가 없는 거죠. 그 기존에 있는 양도인이 권리금을 엄청 많이 받아서 너무 잘 되는 사업장인데 갑자기 그 다음날 똑같은 고객이 왔는데 카드 결제 안 돼요, 뭐 안 돼요, 안 돼요 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예정 신고를 통해서 카드 등록이 되는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. 만약에 폐업 예정 신고를 한다면 사업에 이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인수받아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폐업 예정 신고는 좀 안 좋은 게 이제 온라인으로 좀 신고가 불가능해요. 그래서 반드시 그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그 본인의 신분증, 사업자 등록증, 그리고 양수인은
또 추가적으로 영업신고증, 임대차 계약서까지 챙기셔가지고 두 분이 함께 가셔서 폐업 예정신고 일자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일자에 맞게 폐업 예정일 0시에 폐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양수인이 미리 카드사에 이 얘기를 해놓으면 카드사에서도 무리 없이 그 등록을 미리 해주고 0시부터 새로운 사업장에서 개업일에 맞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음식점이 좀 많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활용하셔서 이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더 뒤로 준비를 해봤고요. 그리고 제가 이런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도 그 기존 영상에서 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양도인, 양수인이 알아야 될 세무사항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폐업하는 것도 정말 머리가 아픈데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고 부분은 항상 이 영상을 좀 기억하시고 이러이러한 것들 한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걸 놓치셨을 때 나중에 정말 불이익 받는 분들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. 정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폐업하면 세무조사 안 나오지 않나요? 막 이런 거 물어봐요. 폐업해도 세무조사는 나와요. 폐업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사후 관리는 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굉장히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폐업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폐업 전에 그 권리금 문제도 있으니까요. 빼먹는 거 없이 신고하시길 바라겠고 예상 세액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이런 거를 또 혼자 하시기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면 세무 대리인이랑 세무사랑 꼭 상담하시고 후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